자, 그래서 H1Z 예. 와이퍼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거의 아파치 동급. 아파치네. 동급. 엔진도 사실 비슷한 걸 써요. 걸프전 때 78대가 투입됩니다. 주한미군에 있는 아파치 롱보하고 H1Z가 이렇게 두 대가 딱 있었어요. 이 소식 해병대 분들 진짜 가슴 찢어지겠다. AH-1G 네. 와이퍼의 전신은 AH-1W 아닙니까? 그렇죠. H1W 슈퍼 코브라. 슈퍼 코브라. 네, 그래서 이제 1985년부터 요 H1W 슈퍼 코브라가 이제 미 해병대에 이제 배치가 됩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전의 형식의 미 해병대 코브라나 육군형 뭐 코브라하고 달리 두 개의 대전차 미사일을 다 쓸 수가 있어요. 두 개의 대전차 미사일. 네. 토우도 쓰고 토우도 쓰고 헬파이어가 추가됐죠. 이 해병대 이 슈퍼 코브라 공격기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파치는 이제 공대공 임무를 할 때 네. 스팅거 미사일을 달아요. 영화 아파치 보면 나오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예. 근데 H1W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와인더? 네, 그걸 써요. 그래서 그걸 장착을 하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A10 했을 때 매버릭. 이야. 무장이 좀 달라요. 육군용 코브라하고 해병대용. 해병대용은 해병대 작전 요구 성능이 들어가서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H1W 슈퍼 코브라 같은 경우에는 걸프전 때 78대가 투입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1273회의 임무를 이제 뛰고 100시간 지상전할 때 이라크군 전차 97대 그리고 104대의 장갑차와 두 곳의 대공포 진지를 작사를 냅니다. 2003년도에도 이제 투입이 당연히 됐겠죠. 네네네. 근데 그때는 이제 요런 기록은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미 해병대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아마 이 공지 합동 작전, 네. 뭐 전투기, 헬기, 그다음에 뭐 이런 지상군과의 네. 연합 작전, 제가 봤을 때 미 해병대가 세계 최고예요. 생각해보세요. 미 해병대 전투기 있죠, 공격 헬기 있지, 그렇지. 그다음에 뭐 기동 헬기 있지, 뭐 다 있잖아요. 뭐 없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 육군은 뭐 공격 헬기도 있지만 전투기는 없잖아요. 전투기는 없네. 네, 없잖아요. 근데 미 해병대는 다 있어. 다 세트로 있네. 다 있어. 전투기 그리고 있고. 한 팀이야. 원팀이야, 걔네들은. 근데 아마 이제 구독자 분들 중에 이 전쟁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2003년 이라크전을 배경으로 한 그 유명한 제너레이션 킬. HBO에서 만든. 보면 이제 H1W가 스스스스 나타나가지고 멋있어. 주명 포부로 그냥 헬파이로 슉 야. 팍 터지고 막 이러나오고. 그러니까 미 해병대가 공지 합동 전투가 하는 데 있어서 네.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 해병대는 뭘 이렇게 안 받쳐줘. 사실 이제 우리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네. 저기잖아요. 군단급 규모잖아. 육군을 치면. 그러니까 군단급. 올해 바로 얼마 전이었죠. 네. 올해 처음으로 네. 얼마 전에 바로 피스메이커 작전. 네, 그러니까 국군의 해병대에서 주관하고. 국군의 날 행사 야, 때 최초였습니다. 피스메이커 최초. 행사 그때 크게 그럼 해병대의 역량을 국군의 날 행사 때 유감 없이 보여줬죠. 네. 근데 사실 뭐 그래도 사실 동북아에서 제가 봤을 때 우리 해병대가 뭐 중국, 일본, 일본은 해병대는 아니고 사실 그렇죠. 저기 일본 육상자위대 이제 네. 수직기동단 네네네. 있고 이제 해병대라고 할 수 있는 건 대만 대만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그런 비슷한 해군 육전대가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동북아에서 최강이에요. 우리 해병대. 우리 해병대가. 병력도 제일 많고 네. 특히 상륙 돌격 장갑차 있잖아요. 네. 그거는 미 해병대 다음으로 많아 우리가. 그게? 진짜 많아요. 그 우리가 만들잖아 또 면허 라이센스가 만들거든요. 예. 저기 하나 디펜스 만들거든요. 그 필리핀에 수출됐어요. 그래서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일본 육상자위대 수립기동단 걔네 이제 해병대 역할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상륙돌격 장갑차 이거 살려고 이제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상륙돌격 장갑차를 살려고 잠깐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은 그 상륙돌격 장갑차를 더 이상 만들지 않아요, 거기도. 재생을 해, 거기도. 오버홀해서 새로 기능 넣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거지, 네. 신규 생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상륙 돌격장갑차 KAAV7 그 계열을 만드는 나라, 생산하는 나라, 네. 새 제품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아, 그래요. 그래서 필리핀이 사갔어요 그걸. 그런데 이 H1W를 네. 얘를 재활용 네. 해서 만들어진 게 H1Z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H1W도 쓰다 보니까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미해병대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좀 능력이 좀 서서히 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미해병대가 슈퍼 코브라 이 H1W보다 강력한 공격 헬기를 이제 요구를 하게 돼요. 미 해병대가. 예, 미 해병대가 기존 H1W보다 좀 더 우리가 좀 좋은 공격 헬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세대 공격 헬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아파치가 돼야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미 해병대가 검토를 합니다. 이 아파치를 쓸까 해가지고 아파치 공격 헬기를 이제 연구를 많이 하죠. 근데 일단 아파치 공격기 우리가 지난번 아파치 가디언 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얘는 지상에 쓰게 만드는 그렇지. 해상화 작업 해야 해상화 되고. 작업 개량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이 당시만 해야 해도 안 돼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그 문제가 있었고 어. 또 한 가지 문제는 네. 이 아파치 공격 헬기가 이제 걸프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네. 정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정비 문제가요? 네, 그래서 걸프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뭐 그때 이제 막 아파치 막 배치되고 처음 실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테크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크랩. 제작사에서 정비원들이 와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 사람들을 테크랩 요원들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사우디까지 갔었어 다. 그 정비 소요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운영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파치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막 뭐 거의 이제 초반이다 보니 쓰다가 초반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이후에 이제 그게 많이 개선이 됐고. 네네. 그 미해병대 입장에서는 그 미해병대는 주로 함정에서 운용을 하잖아요. 강습 상륙함이라던가 이런 데서 상륙함에서 운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또 테크랩 요원들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이런 정비 문제 또 복잡해 또 얘는 또.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아파치 공격을 기반으로 아예 해병대 버전 만들려고 했더니 미 의회에서 야 돈 많이 들어 하지 마. 네. 그래서 재활용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야, 그럼 안 되겠다. 그럼 슈퍼 코브라를 이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 아,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네. 하자. 그래서 H1Z 바이퍼가 탄생을 하게 되죠. 이야, 이렇게 탄생된 거구나. 그래서 H1Z 공격 같은 경우에는 예. 신규로도 생산하는 모델이 있지만 그래요? 예, 기존의 H1W 중에 기령이 많이 남은 애들, 그러니까 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은 애들 있잖아요. 네네네. 요걸 갖다가 확 뜯어 고쳐요. 그래서 H1W 같은 경우는 요 회전익이 2매짜리였는데 네. 4매로 이걸 바꾸고 엔진도 성능 개량한 걸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센서 다 바꿉니다. 그럼 그렇게 중고를 갖다가 그렇게 막 개량을 해서 새 네. 것처럼 만들어서 쓰는데 네. 그러면은 뭐 가격이 굉장히 다운됩니까? 한 대를 새로 사는 것보다 네. 오히려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고 또 한 가지는 고정익기는 사실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럼 이제 피로 누적도 많단 말이에요. 그게 빠르니까. 그렇죠. 기체에 그걸 다 영향을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회전익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도 이제 뭐 이제 이런 항공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네. 기체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고정익기보다 적대요. 그래서 이제 유지 보수 잘 하고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반영구적으로 기체를 쓸 수 있다라고 오래 더 쓸 수 이렇게 있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네. 우리 해군에 옛날에 알루엣 해상작전 헬기가 있었어요. 알루엣이요? 네, 프랑스에서 들여온 해상작전 헬기. 그 작년에 퇴역을 했거든요. 얘만 해도 이렇게 끊임없이 유지보수 잘 해가지고 오래 썼네. 퇴역할 때까지도 그 전에 제가 그거 운용하셨던 분도 만났는데 네. 정말 최고의 헬기였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요? 그 회전익기들 특히 헬기들은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잘 유지보수 잘하고 잘 쓰고 그러면 오래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H1Z 예. 바이퍼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예. 얘 위력은 또 어떻습니까? 기존의 1W보다 네. 항속거리도 대폭 늘어나고 탑재 중량도 늘어나요. 헬파이어 16발 장착. 16발이나 달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아파치 동급. 아파치네. 동급. 엔진도 사실 비슷한 걸 써요. 똑같은 걸 써. 와. H1Z 바이퍼가 나왔을 때 그 맞상대가 뭐였냐면 네. 아파치 롱보.
롱보. 맞상대가. 네, 그 육군의 미육군의 아파치 롱보가 그 이제 경쟁 상대였죠. 아, 네. 근데 우리가 아파치 가디언 때 얘기했잖아요. 그 이라크전 때, 2003년 이라크전 때. 네네. 아파치 롱보가 호되게 당했다고. 호되게 당했죠. 지들끼리 나갔다가.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 중에 하나 그거였잖아요. 눈이 안 좋은 점. 야간 열상 장비. 네, 눈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H-1Z 공유 헬기는 이 롱보 레이더는 안 달지만 이 목표 조준 장치, 요 타겟팅 장치, 요 열상 장비의 해상도가 엄청 좋아져요. 3세대 열상 장비를 장착을 해요. 3세대. 네, 뭐 저래 뜻은 뭐 2.5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제작사에 드는 얘기는 3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AAQ-30 호크아이 이 장비를 달게 됩니다. 목표 조준 장치. 와, 그럼 해상도가 그 정도 높으면 또 뭐.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딱 보고 헬파에 싹 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피하 식별 문제에서는 오공 문제는 확실히 줄었겠어요. 그렇죠. 아파치 롱보, 아파치 가디언 열상 장비 만드는 회사하고 요 H-1Z 공격 헬기 열상 장비하고 같은 회사가 만들어요. 그게 이제 로키드 마틴의 MFC라는 데서 만드는 건데. 아, 그래요. 예, 아파치보다 좀 더 뛰어난 기능이 뭐냐면. 네네. 저기 영화 아파치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조종석 HMD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야간에 이제 요거 열상 앞에 있는 열상 장비 보면서 이게 요 HMD로 전달이 돼가지고 이걸 보고 조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보는 시야가 아니라 앞에 달려 있잖아요. 네네. 조종석은 뒤에 있고. 네. 그러니까 요 시야에 좀 차이가 생겨요. 아. 그래서 그 왜 영화 아파치 보시면 니콜라스 게이지가 낮에 막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조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네. 그게 그거를 극복하려는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 자칫 이게 적응이 안 되면 네. 아파치 조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거.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게 아파치는 그 열상 장비하고 조종사 시야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종의 그 숙련을 위한 또 훈련을 또 따로 해야 돼요. 근데 H-1Z는 헬멧에다 야시경을 달았어. 헬멧에다 야시경을 달았어. 그러니까 헬멧 디스플레이어에 야시경이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종사의 시야가 그대로 반영이 돼요. 1차원적으로 네, 그냥 다 분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도 아파치 계열보다 좀 장점이 있고 다만 이제 광증폭식이다 보니까 네. 열 영상 장비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시야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조종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H-1Z 같은 경우 해병대용이다 보니까 네. 함상 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상화 작업 이거 그렇죠. 잘 돼 있고 그리고 문제가 정비를 지상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미 해병대 공격 헬기들은. 그래서 정비도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가 됐죠. 뭐 일설에 의하면 네네. 뭐 H-64D 우리가 아파치 롱보 한 대를 점검 정비할 시간에 H-1Z 바이퍼 2대를 정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정비 시간이 좀 네. 줄었다. 네. 그런데 네. 이 H-1Z 바이퍼가 좀 퇴역할 예정이라는 소리를 또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H-1Z 공격 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 대 정도를 이제 해병대에 배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요 가운데 180여 대는 우리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재활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50여 대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지난해였죠. 지난해 이제 2020년? 미 해병대 사령관이 네. 이 미 해병대 소속 공격 헬리콥터 2개 대대를 해체하겠다, 없애겠다. 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했던 영상 찍었던 거랑 좀 연관이 있어요. 어떤 연관이냐면 네네. 우리가 처음 했던 게 뭐죠?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거 있잖아요. C-17 예, C-17. 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미 해병대 입장에서는 향후에 싸울 적은 중국, 러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 헬기가 물론 필요는 하지만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약간 이제 뭐 그 독트린, 교리도 바뀌었고 그러면서 요 2개 대대를 해체하고 또 뭘 없애냐면 네. 미 해병대도 M1 A1 전차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퇴역시켰어요. 전차도 필요 없다.
공격 헬기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네. 아주 적은 규모의 병력을 운용하면서 고화력 장사정 유도 무기를 미 해병대가 하겠다. 그리고 지대함 미사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갖겠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독tun이 바뀐 거예요, 미 해병대가. 아. 그러면서 전체 이제 한 180여 대, 뭐 원래는 200대까지 하려고 했는데 사실 수량을 이제 줄이기 시작한 거죠. 퇴역시키면서. 그래서 한 27대를 조기 퇴역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H1Z 미 해병대 운용하던 게 지금 퇴역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한 퇴역은 아니고 아니겠지. 임시로 퇴역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퇴역 기체들이 모여 있는 기지가 있어요. 거기 진짜 볼만하겠다. 네, 그 미 데이비드 몬산 공군기지 가보면 네. 거기 별의별 놈의 그 미군들이 쓰던 비행기를 다 갖다 놨는데 27대가 이제 거기 장기 보관될 예정입니다. 야, 그게 우리나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해병대로?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해병대 상륙공격 헬기 사업은 국내 개발로 결정이 돼서 수리용? 2년이 없어요. 마리논. 마리논 기반 상륙공격 헬기로. 아, 마리논이. 야, 이 소식, 해병대 분들 진짜 가슴 찢어지겠다. 얘네는 마인드가 독고다이야? 군이 이거 사겠어요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뻑입니까? 약간 좀 자뻑이 있어요, 대사가. 아니, 뭐라도 좀 깔고 가야지. 그럼 날로 먹겠다는 겁니까? 대사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해서 사람들, 방산업계에서. 그런데 안 됐어. 왜 안 됐을까? 왜일까요?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어요. 그때. 저는 아파트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네. 그래도 우리 해병대는 이 H1G 바이퍼가 꼭 좀 써줬으면 좋겠다. 내 새끼야.